자, 이번에는 네. 명태균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가 있는 명태균이 말이지요. 그저께 법원에 들어가면서 최욱과 봉지욱을 저격했죠. 혹시 알아요? 그저께 명태균이 최욱하고 봉지욱 저격한 거? 예, 이제 봤죠. 아니, 뭐 어디 입장할 때 보면 서울시장인 줄 알았어요. 딱 들어와서 질문해. 하다가 어떤 기자한테 야, 너 질문하지 마. 나 정치 브로커라고 했잖아. 맞아. 황금이가 임마 너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 이놈아. 네. 야, 그렇습니다. 오만방자. 맞습니다. 하는데 뒤짐지고 네. 하던데. 예. 그때 이제 그저께 들어가면서 저격했던 게 안동 재력가 조모 씨랑 내가 카톡 주고받은 거 있어? 하면서 화를 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명태균하고 재력가 조모 씨 아들하고 카톡 나눈 거를 엄청나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잖아. 일 열심히 했네. 완전 박살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끝이 났나 했는데 말이죠. 어제 또 서울시청에 가면서 저격을 했어요. 어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혼자 싸우지 않죠. 제 오른팔 봉지욱하고 같이 싸우죠.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TBS에서 매봉쇼를 막 마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봉쇼 마지막에 네. 바로 다 매불쇼로 넘어가시라고 1시 55분에 딱 네. 얘기를 하고 왔죠. 미동도 없는데요. 미동도 없어. 아직은 미약하죠. 출발이라.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어제 저를 또 고소를 저격을 했습니다.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한다고? 예. 자, 그 장면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최욱이 전화 받으라고 그러세요. 나 사과 받을 거니까. 안 그러면 고소할 겁니다. 와. 전화 받지 않은 혐의로 고소.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왔었어요. 그런데 저 명태균이를 제 왼팔 박수산이가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답니다. 그 얘기 한번 해. 어제 이제 방송 갔다가 잠깐 마주쳤는데 어디서요? 이제 그 겸공 가서 방송 끝나고 이제 다음 프로그램 출연하려고 계시더라고. 저 나가는데 저 박살 이제 내야지, 박살. 쓰레기 딱 버리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이 어이? 부를 때? 뭐야 누구야? 어이라니. 어이? 아니, 어이? 명태균 씨가 아는 사람이야? 그 최욱 씨한테 말 좀 전해줘요.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오호 야, 뭐라고 했어? 야, 바로 얘기해야지. 최욱 씨가 전화를 해요. 전화 좀 그만하라고. 바로 전화해야지. 그 얘기를 못해. 그냥 나와버렸어. 진짜. 아니 근데 박수환 씨하고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어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물레동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왜 그래? 분장을 안 했네. 명태균 아저씨 지금 전에. 내 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려도 그렇죠. 물론 뭐 오늘 전화긴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얘기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네. 전에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세요. 받을 거야? 안 받아요. 그리고 명태균의 부인까지 나서면서 봉지욱과 최욱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명태균 부인의 페북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봉지욱 씨, 최욱 씨 다음 달 창원 재판에 정식으로 저 식당이에요 혹시?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드레스 코드 뭔데? 드레스 코드. 근데 왜 초대하는 거예요? 몰라.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는데. 몰라. 그리고 초대를 본인이 한다고 초대가 되나요? 저 재판장이에요? 이 뭔 말이에요? 봉지욱 때문에 내 이름 계속 거론하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 황당하네. 분명히 저 부인분은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모니터링에 빡세게 하셔서. 네. 제가 아까 그 생방 진행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또 전화를 전화 하더라고요. 왔어요? 진짜? 예. 그래요? 다시 전해.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말라 그래.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나도 전화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받으니까. 최욱 씨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어서 그래 보이지 저도 보통 놈 아니거든요.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예? 막상 보면 또 그런 게 있어. 네. 자, 사실 국헌을 물랑케 한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명태균은. 근데 이 명태균이가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갔어요. 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오세훈을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매불쇼 팬분들이 저를 막 또 비판하더라고. 아니 왜 자꾸 그 명태균을 자극하냐는 거야 나보고. 명태균이가 오세훈 저격하는데 잘 구슬려서 달래서 가야지 왜 명태균을 자극하냐. 명태균은요 그런 거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인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어디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 점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맞아요. 명태균 씨가 지금 사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만드는 거에 자기가 기여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가령 한동훈 이준석쯤 될 수 있겠군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선거판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딱 이 사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명태균이 뭔가 말을 하거나 움직인다. 그런 관점을 한번 봐주세요. 야 이거 좋았다. 왜 저럴까?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서울시장 야당 후보를 서울시장 만든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사라집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명태균 판단 잘못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최욱 씨한테 압박을 넣었던 것처럼 야 명태균 건드지 마. 명태균이 오세훈 공격하게 만들어라고 해서 여권에서 명태균의 잘못에 대해서 잠시 소강 상태로 만들려서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죠. 오세훈만 공격하지 이준석, 홍준표 공격한 거 봤어요? 안 하잖아. 거의 안 해요. 또 할 때 되면 안 되잖아.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홍준표는 해요 또.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오세훈 제거하고 홍준표는 이제 뭐 안 되니까 홍준표 제거하고 서울시장 이준석 만들겠다.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네. 자, 한동훈하고는 뭐 전혀 컨택이 없으니까 그래요? 라인이 없어요. 한동훈하고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세훈 잡는 모습 그거는 저는 또 지켜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에 대한 핵심 의혹이 뭐냐?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이 또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이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어. 그래서 명태균에게 접촉을 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의 측근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 이게 이제 큰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세훈도 나오고 명태균도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예, 근데 오세훈은 말을 아꼈고 명태균은 길이길이 날뛰었어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5월 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아니,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그래, 이런 건 재밌잖아. 증인이 중식당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거 재밌잖아. 자, 지금부터는 최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봉지욱 기자 그리고 김규현 아니 변호사. 뭐 그게 아니라 뭐 대본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올 때마다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네. 봉지욱이잖아. 아 여기 최고 권위자잖아. 일단은 뭐 오세훈에 대해서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저 어제 이제 그 명태균의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 난 사실만을 얘기한다. 사실이다.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사실이에요. 근데 저 사실을 그럼 명태균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하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같은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를 직접 명태균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해서 그쪽에 넘기고 한 역할들은 다 강혜경 씨가 한 것이고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비를 그쪽에서 이제 받고 입금받은 내역도 다 강혜경 씨가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렇게까지 자신이 없다가 오세훈 관련 조사를 받고 나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식당 짝짝 나오잖아요. 어디 장어집, 네네. 송셰프, 뭐 어디 나오잖아요. 네. 그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수사 기록을 달달 외우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 네. 그 학습을 하면서 달달 외우고 나오는데 사실상 7번 만났다가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수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담당 검사가 강혜경 씨 변호인에게 오세훈 사건은 마침표 하나 찍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다 됐다. 수사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뜸들이잖아요. 우리 빼잖아. 딱 증기를 빼잖아. 그 단계 하면 밥 다 된 거다. 라는 그런 은유를 한 거죠. 근데 왜 그 상이 안 나왔어? 지금 대질신문 하잖아요. 네. 저 대질신문이 정말 둘의 말이 뭐 이렇게 뭐 엇갈려서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대질신문을 요청했잖아요. 네. 뭐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명태균이랑 엇갈리니까. 근데 둘이 이제 붙여놓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예. 오세훈을 기소할 정도의 증거와 진술은 다 확보가 됐다. 어제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울면서 오세훈을 내가 잡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김영선과의 대질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겠죠.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봤을 때는 어찌됐든 오세훈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왜냐하면 이제 같아요. 김건희 특검 40명이 검사의 난을 일으키고 뭐 나 돌아갈래 하고 난리를 치면서 거의 태업을 하고 일을 안 하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저렇게 명태균 씨가 활약을 또 펼쳐주시고 네. 여러 가지 야 그러면 오세훈이랑 홍준표는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년 전에 뉴스타파에서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 한 그렇습니다. 10개 공개했거든요. 공개했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났지. 어제 명태균 씨도 그 녹음 파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증거죠. 김한정 씨도 다 조사를 했고 네. 강혜경 씨도 조사를 했고 한번 들어보시죠. 오래됐으니까. 그럴까요? 네,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있어요. 네.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의 최측근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또 큰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니가 뭐 너 뒤집어 써라. 뭐 뒤집어 쓰든 명태균이가 뒤집어 쓰든 감옥을 가든 간에 명태균이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제 이렇게 터진 이상은 뭐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얘가 니가 뒤집어 쓰고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뭐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에 뭐 제보자한테 뭐 끌어모아갖고 뭐 한번 하든지. 네. 이게 저게 언제냐면 작년 9월 10일이니까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게이트 처음 보던 게 9월 5일이에요. 네. 딱 닷새 뒤에 전화를 해서 야 명태균이가 그냥 다 덮어 쓰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뒤에도 계속 강혜경 씨한테 김 회장이 전화를 해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강혜경이 뭘 들고 있을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폭로를 하려고 할까? 떠보려고 전화를 합니다. 떠보려고 전화를 하면서 강 실장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살리자. 맞아. 기억난다.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은 제주도에 별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김종인도 가고 뭐 다 갔어요. 뭐 네. 김한정 회장 별장에 명태균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서 명태균이 김한정 회장한테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수시로 많이 들려줬던 거예요. 김한정 회장은 이 앞뒤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오세훈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한정과 명태균이 처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녹음 파일에 나옵니다. 오세훈이 나한테 가보라고 해서 내가 만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김한정은 일종의 뭐 내 지지자일 뿐이고 나 별 관계 없어.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야. 네. 나랑 관계 없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한정 얘기는 다르죠. 오세훈이 나한테 명태균 만나라고 해서 내가 하고 돈도 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살려도 있는데 세 번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측에서 좀 떠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한정이 좀 겁먹은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강 소장은 저 위에 분들 녹취록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아, 저 왜 없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저거는 이제 강 실장이 오세훈에 관련 자료 혹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이 대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전화해서 저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네. 저 녹음 파일에 나온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강영 씨랑 인터뷰하면서 들었더니 저 김한정 회장이란 분이 다음 대통령은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아예 하나 차리자. 명태균이는 보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듣고 까칠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제끼고 강혜경 실장을 대표로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제로 추진을 했어요. 원래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기관을 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명태균이 김한정한테 팔아볼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근데 명태균 말 안 들을 것 같고 말씀대로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네, 새로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좀 명태균 여론조사 잘 못하는 것 같거든. 실제로는 강혜경이 다 하는 것 같거든. 실무자는 쟤만 데려오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각종 공작이 나왔죠. 막 예를 들면 김한정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계속 저희가 이제 반론 요청을 계속했는데 최초 보도를 저희가 했으니까 근데 계속 피하다가 난데없이 어느 그 매체랑 강혜경한테 1,000만 원 뜯겼다는 식으로 저 해요. 네. 인터뷰를. 그러니까 강혜경이 마치 돈을 뜯은 것처럼. 네. 그게 아니고 같이 여론조사를 차리려고 한 상태고 강혜경 씨는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일을 못 하잖아요. 계속 수사를 받고 조사를 그렇죠. 받으니까 그 상황에서 강혜경 씨가 사실은 이 녹음 파일을 저한테 안 주려고 했습니다. 김한정 회장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또 1,000만 원 얘기를 딱 언론에 공작을 하니까 강혜경 씨가 폭발한 거죠. 네, 폭발하면서 이 녹음 파일이 다 세상에 나온 겁니다. 네, 강혜경 씨는 믿고 의지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거를 어느 선까지 폭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자기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양반 정치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체도 불분명한 분인데 이 양반의 모든 행동이 그냥 내가 궁금해서 여론조사 내가 명태균한테 해봤어랄지 네. 그 돈 내가 준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미 수사 다 끝났다. 네. 대질 조사는 오세훈 시장이 가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네. 안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이게 여기서 사실 김건희 특검의 의지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의심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 처음부터 하나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한 3-4개로 쪼개서 쪼개서 별개 가야 특검으로 된다.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딴 것만 하고 다른 수사는 안 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게 벌어졌었죠. 네.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뭔가 명태균 수사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창원지검 상황입니다. 때부터 이제 맞아. 네, 워낙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나왔던 이제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수사 순서상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특검에서 움직이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겠군요. 그게 좀 아마 좀 트리거가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지금 이야기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네네. 오세훈과 관련해서.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그 로맨틱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로 지금 다 덮었고 지금 댓글도 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맞아. 예. 이거 본질이 아니거든. 근데 하도 난리치니까 그 부분 함께.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명태균이는 오세훈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김영선이 워낙 오세훈을 사모해가지고 나한테 하도 부탁해갖고 오세훈 내가 도와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질도 아니고 이거는 나는 솔직히 믿지도 않아. 이 뭐 아는 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라고 한들 이 무슨 죄가 돼요? 죄가 전혀 이걸로 안 되지. 오세훈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뭐 네. 간통죄로 잡아. 그러니까 본인은 빠진다고 네. 보는 것 같아. 본인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좀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 아까도 뭐 얘기할 때 아파트키 가져오래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아니 괜히 질문한 한병도만 괜히 미안해하는 표정. 뭐 괜히 한병도한테 화내는 거 같고, 아 왜 거기다 화를 내는 거야? 아파트 키는 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명태균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제 뇌물이 되니까. 진짜 근데 네. 거기서 딜레마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재판 가서는 나는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보정을 한 것이다라고 김영선 공천과 여론조사 제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자기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가만히 보면 돈 관련해서는 미래항공연구소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돈 관련해서는 다 강혜경, 김태열에게 떠밀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럼 오세훈을 난 왜 의원들이 그렇게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오세훈을 위해서 뭘 어떻게 조작 바꿔줬는데요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디테일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묻지도 않으니까 답변을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13건 여론조사 결과 그 보고서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 수많은 조작이 있습니다. 그거 다 수많은 했잖아. 수많은 조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어찌됐든 오세훈을 엮으려면 자기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쿠팡 무혐의를 지휘한 당시 부천지청장과 이에 불복한 부장검사가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담당 검사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불기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청장의 지시였단 말을 2번이나 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싶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단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쿠팡 무혐의를 강제했다며 자신의 상관인 부천지청장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 일로 대검 감찰까지 받았습니다.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라고 했을 때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올 2월 쿠팡 주임 검사는 문 부장검사에게 청장님이 직접 불러 수사 방향을 검토해줬고 쿠팡은 무혐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주임 검사 뜻대로 불기소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말장난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빼도록 한 것도 엄 전 지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무혐의 논란을 겨냥한 듯 검찰을 강하게 질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대검찰청은 부천지청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 등을 확보하는 등 양측에 대한 감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무혐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지청장이 부장검사와 이 사건으로 대립하며 나눈 대화의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정무수석을 수하니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자신의 검사장 승진이 막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 5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 청장은 홍철우 전 정무수석이 연관됐던 굽네치킨 수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상근 장관이 부천지청장 정보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들이 날뛰는 건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이 있거든요.
승진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내가 분산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분산한 승진이 없으면 뭐 없겠습니까? 응?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그러고 수사팀 밀어주고 3부장 밀어주고 있습니다. 쿠팡이 뭐라고?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을 하고 봐주기를 지시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녹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에게도 입장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녹취에 언급된 홍철호 전 정무수석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 자신이 창업한 국내 치킨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즉 무혐의였습니다. 홍 전 수석을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전 총선 때도 닭 12,000마리를 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둔 2023년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홍 전 수석 지역구 김포의 활쏘기 동호회 소셜미디어에 홍철호 회원이 대회 상품으로 국내 치킨 상품권을 후원해 주셨다는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8월 국내 치킨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게시글을 올린 홍 전 수석의 친구 A씨가 실제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부천지청은 홍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친구 A씨만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홍 전 수석의 석연찮은 정황은 친구 A씨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국내 치킨 상품권을 배포하면서 홍철호 회원에게 감사하다고 쓴 글엔 홍 전 수석이 직접 작성한 댓글도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A씨는 휴대전화에서 홍 전 수석 관련 내용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홍 전 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기부 행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 지역 노인회를 통해 생닭 12,000마리를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였는데 그때도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홍 전 수석은 JTBC에 친구 A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상품권을 직접 사서 기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사건을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어미준 검사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 곽수환 씨가 안 그래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준 검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JTBC가 입수했다. 그러니까 육성을 들려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JTBC가. 근데 그 대화 내용 가운데에는 뭐 이런 말도 있나 봐요. 박성재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라는 말도 하는가 봅니다. 그 부장검사가 문지석 검사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가 지금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그 문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당 부장검사라고 얘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문검사가 녹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JTBC가 입수해서 들어보겠다라는 것 같고 뭐 이런 멘트를 엄검사가 했다는 것 같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엄검사가 문검사한테 얘기했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위에서도 방방 뛴다. 그러면 이제 쿠팡 출신이 대통령실에도 또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연결점도 하나 더 생기는 듯한. 그러네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 전형적으로 이거는 공수처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죠. 공수처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라 공수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수사를 좀
밀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 저희 곽수산 PK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갈까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게 낫겠네요. 딴 거 갔다가 가는 것보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쿠팡 무혐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어미준 검사도 출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어미준 검사고요. 야, 그죠? 맨 앞에 이렇게 제일 크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제 문지석 검사고요. 그렇죠. 예. 저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어미준 검사. 여유가 있네요, 표정에. 거만한 표정이네요. 저 약간 좀 해봐라 한번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그 어미준 검사가 더 상급자입니다. 네. 당시 이제 어미준 검사가 부천지청장이었고. 네. 일단 의혹 핵심 내용은요. 지난 3월에서 4월 인천지검 아래에 있는 부천지청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한 사건. 네. 이거를 이제 대검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검사를 건너뛰고 그렇죠. 그 문지석 검사 아래에 있는 주인 검사에게 노동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도록 지시를 했고 예. 결국 그로 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쿠팡을 봐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어미준 검사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연히 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네. 이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는 오늘도 작심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의견 제시를 했고 번번이 다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정결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공수사 정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전국청으로 퍼지면서 제가 무능한 검사로 소문이 났고 더 논란이 될까봐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쿠팡에서도 미심쩍었는지 2012년 12월경에 외부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그 외부 결과에서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고의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죠. 근로기간 단절, 리셋 규정을 만들면은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 조항을 만들면은 퇴직금을 일정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러프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료만 확보하면 이건 100%가 아니라 300%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는데도 무혐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보고서에 그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뺐고 그거는 주인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그렇게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증거 자료들은 오늘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그 핵심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지석 검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문제의 자료를 빼라고 지시한 게 바로 어미준 당시의 부천지청장이 주인 검사,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 밑에 있는 검사한테 그렇죠. 야 그거 빼. 그리고 무혐의로 가.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예. 문지석 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미준 검사도 등장을 하겠죠. 오늘도 역시나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반론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난번 청문회나 감사에서도 쿠팡 무혐의 지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인검사에게 지시하지 않고 주인검사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여전히 신가연 주인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거 없습니까? 예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일단 아니오입니다. 예, 그런 사실 좋습니다. 없고요. 그 조금 자, 설명을 드리고 증인. 싶습니다. 쿠팡은 기소하기 증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검사 의혹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가연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인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죠. 답변 드릴게요. 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왜냐면 시간 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 말은 그 주인 검사가 먼저 뭐 무혐의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가자 수긍하고 동조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분위기를
봐야죠. 저 문자 메시지를 좀 봐야죠. 예, 네. 저 메신저. 맞습니다. 자, 요 이제 담당 그 방금 언급된 그 주임 검사가 신검사. 네, 신검사죠. 어미준 지청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 바로 위에 또 상관인 문지석 검사에게 보낸 보고 문자인데 그렇죠. 부장한테 보고해야죠. 그렇죠. 요겁니다. 부장님, 신땡땡 검사입니다. 예. 문지석 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금요일에 청장님, 어미준이 부르셔가지고 청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미준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다라고 하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줬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구약식하고 쿠팡은 무혐의하라고 하셨고 다른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다른 것도 읽어주세요 다. 김포 한방병원은 무혐의하라고 했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은 검토해보라고 했고 요 정도였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지침 줬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중에 이제 그러네요. 쿠팡은 무혐의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건들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뭐 별도의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저렇게 사건의 결론을 딱 내려서 지시를 내렸네요. 그렇죠. 만약에 어미준 주장대로 하면은 저는 오늘 청장님 실에 다녀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무혐의로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딱 가이드라인 받은 거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문지석 검사가 어미준 검사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 어미준이 말장난하고 있다. 네, 문지석 검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지석 검사의 또 하나 자신감이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에도 실질 심사도 포기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 말은 내가 위증이라면 나 영장 쳐라 나에 대해서. 네. 나 그럼 심사도 안 받겠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어미준 검사 방금 보고 내용 보신 것처럼 이 신 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이죠. 그 신 검사 입장이 궁금해요. 네. 네. 그런데 이 신 검사랑 어미준 검사가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또 포착이 됐어요.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는 어미준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가영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미준 중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행으로 한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어미준 검사와 신가영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 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어미준 청장은 4월 18일 날 제 의견서를 대검에 보낸 것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검 담당자가 접수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신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검찰 내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 신가영 검사 입장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지금 그러네요. 찾아봤는데. 예.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신가영 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예고해 드린 그 녹취. 네. 그러니까 어미준과 문지석 사이의 통화 녹취로 보이는 그게 만약에 오늘 JTBC 보도로 공개가 된다면 그럼 뭐 어미준 검사가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맥락이 어미준이 문지석한테 야 정신 차려 지금 위에서 난리 났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어미준의 오늘 증언은 싹 다 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빼박 위증이죠. 빼박 위증. 공수처가 수사해야죠. 예. 네. 자, 방금 장면까지도 보고 오셨고 이 자리에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나와 있었는데 아하. 박은정 의원이 또 물어봅니다. 네. 어미준 검사 수사 잘하는 사람이냐? 뭐라고 답변을 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은정 검사도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의원, 그렇죠. 아무튼, 예.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장님, 어미준 검사 수사 잘합니까? 작년 계엄 내란으로 인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중단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21년 대검 부장회의 때
때 어미준 검사가 왔었었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연호 술파티 등등 관련해서 어미준 검사가 제가 확인했던 수사 행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어미준 검사를 모해 위증 관련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게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어미준 검사가 또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사건이냐면 모해 위증 사건이거든요. 모해가 꾀를 내어서 위증하게 한다.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 그분이 처음에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거든요. 사실 준 적이 없다. 근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그 구치소에 있는 다른 재소자들을 합숙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해요. 아니 이 줬다고 말했다고 해라.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뒤집은 걸로 너네들이 몰아가라. 너네들이 들은 걸로 해라. 그렇게 합숙 훈련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유죄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모해 위증 사건이고, 저 어미준 검사가 사실 어떤 검사냐면 라임 사태에 김봉현 씨를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김봉현 씨도 나중에 진술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뇌물을 줬다 했는데 나중에 바뀌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사실 강요받았다.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내가 뇌물을 줬다고 사실 이야기했던 거다 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게 저 어미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이렇게 속속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인 거죠. 어미준이라는 사람은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죄를 있다고 만드는데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검사가 일선 검사에게 최근에도 전화해서 야 이거 오보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신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보 같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 신검사가 용기를 좀 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검사는 진실을 알 거 아닙니까? 문검사 말이 맞는지 엄검사 말이 맞는지.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정의의 편에 쓸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이제 가만히 좀 있자. 이거 뭐 파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럴 건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 검사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지금 문지덕 검사의 진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여요. 네. 너무 투명해요. 예. 그런데 지금 외롭게 혼자 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얼마나 왕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앵커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처럼 오늘 JTBC 보도도 예고가 돼 있지만은 네. 그 이야기를 문지석 검사도 했습니다. 오늘 어허. 어미준 검사로부터 9분간 핸드폰으로 폭언을 들었다. 아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감정이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 가정을 상기를 시키면은 본인 스스로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검이 지난 5월에 감찰을 했습니다. 누가 대검에서 본인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는지 아시나요? 3월 7일 날 어미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월요일 출근해서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폭언을 했었습니다. 5월 16일 날 감찰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미준 청장이 직접 감찰 의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는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대검에서는 오히려 증인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게 문제가 돼서 대검이 뒤늦게 이 부천지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꼭 자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물론 대검 감찰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죠.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긴 말 할 거 없이요. 대검이고 뭐고 간에 그냥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공수처가. 뭐 대검이 뭐 감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공수처가 수사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뭐 참 잘 알겠네요. 네, 어떤 아마 의미인지. 저 서러움의 의미는 그 내부에서도 좀 외면받았던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나. 동료 검사들이나 그 분위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하는 게 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네. 이 내란 국면에서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준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막 요동치고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쿠팡 봐주자 한번 말자. 이런 짓이 그냥 말겠습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지금 작년도 아니고 올해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가 질서 유지와 사회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가지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라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특정 사건을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대통령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아마 요 지금 사건에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 녹취록 내역이 보도가 됐군요. 네. 조금 전 속보인데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속보 전달하겠습니다. 그 통화 녹취 그 육성이 이제 공개가 곧 될 텐데 곽산 씨가 좀 봐주시겠어요? 어미준 청장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나는 검사장 승진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가 그 정무수석 사건까지 다 하고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수사팀을 믿어주고 했었는데 라는 발언. 이거는 정무수석 사건이다. 홍철호네요. 홍철호. 그렇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정무수석이죠.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주도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아니 의혹으로. 그 홍철호 씨가 그래서 어떻게 처분이 됐어요? 지금 팩트 체크가 됩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가 안 됐어요? 네네. 관련자들은 모두 다 벌금형으로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아 홍철호가 기소가 안 됐나요? 네네. 그러면 저 맥락이 내가 그 정무수석 사건까지 다 하고 덮어줬다는 얘기죠. 그게 덮어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소를 안 했다? 아니 근데 그 뒤에 맥락은 박성재가 길길이 그 화냈다는 거니까 혹시 박성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무수석 사건을 내가 잘 처리를 못 해가지고 박성재가 화냈다 이런 맥락인가? 문장의 맥락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보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기소는 됐는데 기소됐군요. 벌금 80만 원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딱 끝나게 그건 뭐 선고가 난 거니까 그쵸,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결국에는 정무수석 사건을 그쵸. 내가 위에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성재가 부천지청장 잘못 뽑았네. 곽수산이 믿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맥락이 홍보가 됐으면 기소를 했네요. 내가 근데 곽수산 말이야 믿고 보내놨더니만 그렇게 처리했어? 너? 이런 맥락인 거야.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성재가 나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 내가 너네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믿어주지 않았냐. 내가 그때 말하자면 커버 쳐줬다. 그치. 속대 표현입니다. 나 혼자. 제가 뭐 앵커로서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너네 그러냐 나한테. 왜 내가 나한테 이러냐. 그치. 쿠팡 거는 좀 내 뜻대로 가자.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서운하다. 나 옛날에 너네들 이렇게 다 말하자면 보호해줬는데 이번 건만큼은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박성재 장관이 길길이 날뛸 때도 너네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그랬다. 그렇죠. 덮어주지 않냐. 뭐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 좀 내 마음을 봐달라.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연결이 돼서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 그런데도 했는데 이번 거 내가 잘못돼서 검사장 승진 놓치면 어떻겠냐. 그렇지. 그건가 보네. 그 맥락이에요. 그러네. 모든 맥락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재밌다. 이분들 사람 자체는 중하지만. 물론 저희가 이제 후속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석한 게 맞는지는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볼게요. 이따가 저희가 또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미준 나름대로 나도 억울하다 뭐 그런 걸 어필하는 거네요, 그죠? 이번엔 좀 해보자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봉지욱 기자가 또 굉장히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한다고 매불쇼에 또 노크를 했습니다. 오늘 뭘 엄청 많이 가지고 가져왔어요.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는 얘기라서 제가 사전에 예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봉지욱 기자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세 유튜버 봉지욱입니다. 네. 예? 구독자가 나올 때마다 빠져서 아.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기를 나와야 되나? 오늘은 까불지 않고 아니, 그러지 말고 되잖아요. 오늘은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네. 명태균이 법정에 가면서 봉지욱이랑 최욱 얘기한 건 팩트예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댓글에 왜 계속 얘기를 올라오네요. 했지? 무슨 얘기를 했지? 그거 방송 직전이라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댓글상으로는 네. 뭐 최욱이가 뭐 조작 방송을 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명태균이 최욱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김건희 특검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렇지. 것이죠. 네. 김건희 특검이 똑바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국정감사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마-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얼마나 짙은 혐의가 있습니까? 막 뭐 말로 다 한 시간에 풀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었는데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대한민국의 심판자 있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거 들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까지 이렇게 건드리잖아 나까지 그냥 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아니, 나올 수가 없죠. 네. 제가 왜 그 마이크를 대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저 하지 마시고 최욱 씨만 하십시오. 그 와중에 왜? 아니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던데. 강한데 같이 해. 같이. 봉지욱도 같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네.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도 뭐. 아니 좀 근데 부담스럽고. 이 이슈가 진짜 김건희 특검이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법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육성이 나왔고 또 김건희랑 대화한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지 나왔잖아. 않습니까? 뭐가 공천 더 농단을 필요해. 했고 공천자리를 팔아먹은 희대의 사건인데 아 진짜 김건희 특검은 똑바로 일을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열받아. 이 명태균 게이트를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조금은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민기적거렸잖아요. 네. 그 멤버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되는데 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네. 그럼 멤버 체인지를 해야 돼요. 아,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얘도 지금 또 나한테 대박 뉴스 떴습니다. 대박 뉴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샤넬 구두를 확보했답니다. 지금 나한테 야 임마 이게 제일 미담이라고 했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김건희가 요새 무슨 뭐 쓰레빠 신고 있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 중요해. 쓰레빠 신든 오리발을 신든 자세 어때 자세? 자세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본질로 언론에서 가야지. 다 그거 다루더만. 본질로 가야죠. 본질로. 아니 그 쓰레빠 씌는 게 뭐? 왜? 그게 중요해? 갑자기 열받네. 아니 근데 최욱 씨가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하시니까 얘기한 거죠 일단.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요게 이제 수원지검의 연호 술 파티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오만한 태도로 술자리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진우 의원과 티키타카로 네. 입장을 단호하게 냈었는데요. 바로 빼박 증거가 나왔었죠. 네.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2023년 5월 17일 그날 오전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회장을 접견했던 당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대북송금 사건 연호의 술파티 사실인지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조사를 했고 네. 지난달에 끝났고 조사 결과 야 이거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고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감찰을 떠나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수사로 전환이 됐고 1,800원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해당 편의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술을 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대박이네. 했고 식당이고 뭐고 다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들 쌍방울이랄지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랄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부수 회장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라는 점. 유일하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성태는 협조 안 하는 상황입니까? 김성태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박상용 검사가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한테 당신이 그 사건 변호사 아니었냐? 맞아. 그거 할 때 잘하지. 맞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욕적이었어. 지금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개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이 점검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 문건을 국회에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연호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국회에 설명한 거예요. 이제 만나서 대면 보고를 한 건데 지난달에. 근데 여기 보면 단서 조사를 할 수 게시하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상용 뭐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증인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이 대북송부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화영은 뭐 본인이니까 그리고 봉지욱, 신명석들의 등의 발언 및 언론 보도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6월에 여기 나왔었거든요. 안부수 회장의 딸의 전셋집을 쌍방울에서 얻어준 직후에 안부수가 진술을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그리고 안부수의 딸이 아버지를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 하면서 그 딸이 그 아버지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도 공개를 했어요. 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사실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조사 결과 두 번째 보시면 조사 결과 5월 17일에 지금 아까 5월 17일 술산 날이잖아요. 네. 술산 날 처음에는 이제 6월 18일로 이화영 지사가 기억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 잘못 이렇게 지목을 헷갈릴 수 했는데 있죠. 보니까 5월 17일에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제 법무부가 해보니까 있네. 그러니까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식사 한 차례 정황 확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김성태가 이제 수용 기간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모두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을 했다. 검사의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사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내용,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안부수의 딸을 1313호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딸이 들어온 출입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 사실이네. 연호의 술파티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수원지검에서 자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없었다. 술파티도 없었고 음식이 반입된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다 받았었어. 검사들이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38명이나 다 조사했어. 아무 일이 없었대잖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도관 중에 검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 교도관이 검사의 전화를 통화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 조사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 녹음 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온 적 있잖아 음식은 좀 반입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몇 번 있었고 제가 검사실에도 요청을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교도관이. 잠깐 요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그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조사받은 내용을 녹음한 교도관의 핸드폰, 그러니까 교도관 휴대폰 녹음 파일 재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개호 교도관이 검사가 외부 음식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검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다과나 커피 같은 것은 좀 있었거든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 후에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라고 발표했다. 와, 이 조작의 조작이야. 조작의 조작. 그렇죠. 와. 수사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런 발표도 좀 허위 와, 국민을 속였다는 건데요. 대단해. 일단은 이제 요 정도 발견한 상태에서 야 법무부가 이건 보니까 고검이 감찰해라고 했는데 감찰이 또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감찰로 안 돼라고 해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일단은 우리 또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아니 뭐 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가야죠. 정성 호랑이 장관님. 저는 장관이 한 번도 안 씹는 거 아시죠? 진짜 위대하신 거 아시죠? 곧 동상 하나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호랑이 장관님. 정성호랑이 장관님. 맞죠. 고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신속하게 지시를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네. 중요한 것은 한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아마 수사 중간 브리핑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미 3심이 끝나서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미 끝난 재판을? 재심 사유도 되잖아요. 근데 말이 재심이지. 쉽지 않지. 여태까지 3심 받으면서 집을 파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받잖아요. 그 변호사비만 얼마입니까? 근데 그럼 재심을 하려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딜레마가 있고 재심이란 것은 몇 년 안에 이 정권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발표하는 걸 조작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는 대검에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대검 대변인이고 뭐고 기자들 법조 기자들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검에까지 다 보고가 됐고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건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거에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뭐 세미나가 열리고 모아지는 그 과정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당시에 주진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 하명, 명령을 받고 기획된 조작 수사였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직접 만났을 리는 없고 그 중간 과정에 민정수석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때 민정수석 없었잖아요. 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국감에 보시면 국감도 티키타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은 의심 안 해도 됩니까? 박성대, 한동훈 장관. 아니 이제 한동훈도 의심을 해요. 의심해야 되고. 저는 제 사건도 한동훈이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본인이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모든 수사를 그렇다면 한동훈이 당시 실세였는데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수사가 의외로 이제 서울고검의 이 감찰로 시작된 이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 수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찰했어. 이제 수사도로 전환했는데. 직접 합니다. 고검에서 해요? 네. 그럼 믿을만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됐어. 자, 요거는 됐습니다. 네. 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그 큰 민간 사업권을 넘겨줬다. 그렇죠. 개발업자들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면 유동규가 정진산, 김용 등에게 돈을 줘서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이것은 증거가 없어요. 진술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중에 딱 하나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남욱의 법정 진술 2025년 9월 19일 것만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검사한테 많은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많은데. 근데 이게 지난달 9월 재판부터 어마어마한 폭탄 증언이 나오는데 기성 언론, 레거시 언론들이 안 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나쁜 제가 놈들이야. 그나마 막 난리를 치니까 조금 썼는데 9월달 증언 말고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또 엄청난 핵폭탄을 쏟아냈더라고요. 핵폭탄 쏟았어요? 네. 그 그래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야 네. 유동규랑 진술 바꾸는 거 너 유동규랑 상의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정진상 측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네. 그때는 아니고요. 유동규는 먼저 석방을 시켜줬고 한 달 뒤에 이제 남욱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석 조건 없이 석방 전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욱의 대답은 검찰 조서엔 안 나오지만 중간에 대질 신문 때문에 유동규를 만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유동규가 옆방에 있다가 얘기시켜 줬다. 누가? 그럼 그 다음 그래픽 보시면요. 네. 그럼 그때 네가 유동규 조사하다 만났을 때 검사나 검찰 수사관 없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같이 있었죠. 검사랑 수사관이랑 유동규랑 남욱이랑 넷이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럼 있는 상태에서 잡담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잡담이 아니고 유동규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게 신규 변호사님 맞잖아요. 대지신문을 하게 되면 조서로 남겨야 되는 건데 이건 사전에 연습한 거거든요. 그렇지. 진술 세미나지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야, 조사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에는 둘이 만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는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둘의 진술이 일치하는 게 나온다. 검사 면담이 선행됐군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여기서 맞다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동규 검사? 유동규와 검사가 야, 너 기억 잘 안 나지? 김용한테 돈 줬잖아요. 그런 식이야. 하니까 이제 남욱이 그런갑다 하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진술을 하니까 대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픽 보시면 검사의 대우가 언제부터 바뀌었던 건가요?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요때 딱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검사가 처음엔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윽박 지르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아니다 이런 사실 없다고 하면 제 말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얘기하다가 막 처음에는 싸우면서 조사를 받았다. 원래는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나 보네. 근데 요런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재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욱이 하는 말이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 심각한 얘기잖아. 재판장이 사실 증인신문할 때 잘 안 껴들어요. 아, 그래요?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껴드는데 그렇다면 무슨 진술을 검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다음부터 받겠다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대선 경선 자금 얘기하면서 요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김용에 대해서 대선 자금을 건넸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핵심이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확인하죠. 김용에 관한 진술을 바꾼 후부터 수사 과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김용 사건 저도 실토하면서부터는 검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되게 심각한데 저는 법정에 가지도 않았고 기자단이 돌아가면서 법정에 이 말을 속기로 받아쳐요. 그래서 워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기자단이 공유합니다. 네. 제가 그걸 받아본 거예요. 네. 저 준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기사 왜 안 쓰냐? 네.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안 썼어. 어느 매체도 안 썼어. 뭐야? 봉지우한테 이거를 준 기자가 기사를 안 썼어? 그러니까 답을 못 하죠. 답을 못 해요. 너 왜 안 써 이러니까. 데스크에서 뭐 예를 들면 기자가 쓰고 싶어도 데스크에서 야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와. 이게 지금 기사로 안 나왔다는 게 미쳤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를 안 썼어. 아예 이제 여태까지는 약간 좀 긴가민가하잖아요. 남욱의 말이. 그 다음에 남욱이 뭐라고 하는지. 남욱 3. 네. 자 정진상 측 변호사가 증인이 메모장이 목숨줄이라고 했다면은 뇌물 날짜랑 일치했어야죠.라고 하니 저 부분은 저도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 판단이요? 김용 재판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 나와서 지금 3심이 계류 중인데 재판단 그러니까 사실심이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남욱은 김용 재판에 가서 돈 준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날짜에 돈 주고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잘못했다고 지금 증언해요. 그렇지 엄청난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재판장이 또 이게 재판장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서 김용 재판 말하나요? 그랬더니
날짜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날짜 부분이란 것은 뇌물의 그 전달 날짜.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날 문제되는 5억 3천 현금 전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김용 부원장한테는 이거는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이제 알고 있겠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알아도 3심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뭐 심리를 하고 있을 텐데 언론에서 야 이런 엄청난 일이 대장동 재판 지금 4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남욱이 야 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조용합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 야 그렇게 대장동 보도를 쏟아냈던 아니 미디어 비평 기자님 이거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그냥 병들어도 너무 많이 병든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못하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다. 네. 자기네들이 다 받아 썼잖아요. 맞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어마어마한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거 자기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맞아. 본인들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레거시 미디어들은 절대 그건 못합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쓰라고 해줘요. 뭐라고 안 할게. 대답을 못 한다고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4년째 재판을 하다 보면 대장동 사건에 붙어 있던 법조기자가 인사 발령을 받아도 한 2번은 받았습니다. 네.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애는 이 사건을 몰라. 모를 수 경제부에 있지. 있다가 와서 몰라. 앞뒤 모를 수 맥락을 있지. 모르니까 그럼 공부하면 남욱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못 알아듣지. 굉장히 이게 이런 그럴 수 부분이 있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 좀 이상한 거예요. 조용합니다. 와 조용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이걸 진짜 맥락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약간 제가 볼 때 왜 저러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사자들만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야 이거 아니 민주당은 왜 조용하냐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은 여론의 힘으로 본인의 가치가 이제 뭐 증명받는 건데 네. 이게 여론 형성이 아예 안 돼. 언론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화영처럼 이화영은 이미 3심이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데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3심 대법원에서 보석을 해줬잖아요. 보석으로 그 나와 부분은 있죠.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한 이례적인 거죠. 대법원에서 그거 해주는 게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또 남욱이 뭐냐 그랬냐면 김용의 2심 재판부가 그 김용의 위치 정보가 적힌 구글 타임라인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게 맞다라고 남욱이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날짜에 여기 안 한 돈 준 적 없다. 그래서 그 구글 타임라인이 맞다. 그게 더 진실하다라고 남욱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관 누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느 대법관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죄 취지의 파기 횡성이 되느냐 마냐는 진짜 복불복인 상황이 아니냐 지금. 여론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달 정진상 실장은 다음 달 1심 선고인데 재판 막판에 그리고 남욱의 증언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네네.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큰 마지막이니까 변호인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신문할 텐데 지금 검사들은 기자들만 안 쓰고 포기한 게 아니고요. 검사들도 포기했어요. 아니 검사들도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 그리고 자기들 수사 검사들이 영전에서 특검 가거나 뭐 어디 딴 데 가거나 했는데 어찌됐든 검사들이 법정에서 의지를 잃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사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수사한 거 아닌데 이거 쉴드 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판검사들 내가 수사 안 했으면 내가 미쳤냐? 그렇지. 얘들이 불법 수사했구만.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정진상 실장 1심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뉴스타파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래픽 작업할 그것도 없어가지고 매불쇼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계속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전부 다 그래픽 작업을 해서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고생하셨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매주 금요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TBS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가 끊었잖아요. 네. 오세훈이 사실상 TBS를 폐국시켰는데
이미 명예퇴직하고 나갔던 직원들 무급 상태로 1년 넘게 돈 10원도 못 받은 상태들 직원들이 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요일에는 변상욱 그 기자가 하는 변상욱 쇼, 우리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왜 데일리로 못 하냐면 제작진이 없어요. 지금 무급 상태다 보니까 다 각자 뭐 대리운전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어찌됐든 TBS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기자들이 십시일반하는 거니까요. 네. 정오에 12시에 딱 1시간 하고요. 이제 요 봉인해제 1시간 끝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매봉쇼 합니다. 그거 본인 채널에서 하시더만. 그거는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아, 그래요? 유튜브 연장이야. 그리고 매불쇼에 약간 묻어가려고. 매봉쇼.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 해야지. 매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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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시작하고요. 유튜브 연장 매봉쇼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 선물이라면서 건진 법사에게 건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건진 법사가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물건들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초고가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준비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1,270만 원 샤넬 가방, 그리고 6,30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특히 샤넬백은 김건희 씨의 그림자 같은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매장을 찾아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엔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21g 대표의 부인도 동행했습니다. 2022년 4월 730만 원 가방 한 개와 158만 5천 원짜리 샌들로 7월엔 1,100만 원짜리와 490만 원짜리 가방 2개로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해당 물건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피고인 건진 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측근에게 고가 물품을 줬고 김 씨가 수수한 걸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건진 법사는 이 물건들은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그런데 이달 14일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금품을 준 게 맞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기 전 청탁이 없었고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이 샤넬백과 목걸이 등이 확실히 사용감이 있었다면서 김건희 씨가 실제 썼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선 김 씨의 최측근이 샤넬백을 매장에서 바꿀 때 걸걸한 목소리의 여성과 통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매장 직원은 이 목소리가 김 씨와 비슷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특검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씨가 실제로 받아서 쓴 뒤 돌려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한 구두의 밑창이나 끈 등을 봤을 때 확보한 물품 모두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김 씨에게 줬고 2024년 되돌려받았다고 최근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2023년 11월. 디올백 논란으로 자신이 받은 것들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돌려준 것으로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어제 열린 김 씨의 세 번째 공판에는 문제의 샤넬백을 판매한 매장 직원 문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선물했는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 가방을 샤넬의 다른 가방과 상품으로 교환하러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응대한 인물입니다. 문 씨는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며 통화를 들었을 때 여성분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아닌가 싶었는데 퇴근하고 유튜브로 확인해보니 김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문 씨의 기억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밝힌 물품에 대해서도 김 씨가 교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출 과정에서 회유, 유도 가능성과 동일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 2023년 경복궁 휴관일에 김건희 씨가 경회로 2층에 올라간 사실에 논란이 됐습니다. 문화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날 김 씨가 근정전에 있는 왕의 의자에도 앉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경복궁 경회로 2층에 허리에 손을 짚은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씨. 분홍 정장을 입은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경복궁 휴관일인 2023년 9월 12일 사진입니다. 김 씨 일행은 이날 2시간가량 궁을 둘러봤는데 평소 출입이 제한되는 근정전 안에 들어가 왕의 의자인 용상에 앉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왜 앉았어? 길게 안 의자가!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체위 국감에 나온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김 씨의 경복궁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말을 흐리던 정 사장은 질타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답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1, 2분 정도. 김 씨가 국가를 모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용상이 누구 소파입니까? 그 국가 유산을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장식용으로 소파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기현 의원은 정 사장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김 씨에게 근정전에 들어가 용산에 올라보라 권유한 게 이배용 전 위원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금거부기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이 전 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임금 앉은 자리에 김건희 씨가 앉았다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2일 근정정을 비공개로 방문해 왕이 앉는 자리인 어자에 앉았다는 사실이 어제 국감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거 국감장에서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정용석 사장님. 네네. 근데 아까 김건희의 뒤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김건희 옆에 있었잖아요. 예. 맞죠? 예, 경일이 옆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거를 지금도 선언할 텐데,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알죠? 네네. 당신 머릿속에서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예, 저렇게 허무하게 인정하면서 실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해요. 앉고 나서. 이게 대통령도 앉은 적이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앉던 자리니까. 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는 자신을 조선의 왕과 대등한 존재로 여긴다고. 그래서 조선의 왕을 모신 곳에 가서, 그러니까 역술적 관점에서는 왕의 귀신이 있는 곳에 가서 차를 마셨다. 왜? 자기가 원어부댐이니까.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자, 이번에 밝혀진 게 이제 종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이런 왕의 건물에 한두 번 간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2023년 1월 23일 덕수궁 석조전을 시작으로 총 10일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담회만 한 것도 여러 번이고. 네, 종묘의 소학공청과 종묘의 망묘루, 경복궁 흥복전 등 차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왜 굳이 거기 가서 차를 마시냐? 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엄에 김건희 씨가 깊숙이 개입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왕이 될 길이 뭐가 있어요? 계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통일 대통령 이야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말이라고 보고, 계엄에 성공했으면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 어이구.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왕족과 동급이라고 생각한 인간이 대통령권을 쉬지 않고 휘둘러댔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먹은 것도 넘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데 통일교가 줬다던 목걸이 샤넬백, 이거 김건희 씨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잡아댔었는데, 그리고 건지는 잃어버렸다고 했었는데 이게 튀어나왔어요. 네, 어제 특검은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던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그리고 샤넬 가방 3개의 실물을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자, 건진이 마음 바꿔먹은 건데 원래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걸이는 통일교로부터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에 잃어버렸다고 전성배 씨는 주장했었습니다. 샤넬은 왜 교환한 뒤에 잃어버렸다고 했냐? 네. 샤넬 매장에서 교환한 게 특검에 잡혔거든. 근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 명백했던 게 정말 자기 거면 자기나 자기 부하 직원이 가서 교환을 해야지. 왜 김건희 비서하고 코바나 관련 업체 21g 사장이 가냐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인 게 뻔했는데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숨겨두고 있었던 걸 꺼내놓은 거죠, 다시. 예.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 공판에서 샤넬 매장 직원도 나와서 가방 교환하러 왔던 김건희 씨 비서 유경옥 씨하고 김건희하고 통화한 것에 관해 증언했죠. 그렇습니다. 물건을 교환할 당시에 화상 통화의 목소리가 당시 언론에서 들었던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또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팀은 물건 일련 번호가 일치하고 사용 흔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선물은 당연히 김건희 씨한테 전달이 됐었고 그리고 그걸 그 비서시켜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로 교환을 했고 또 실제로 썼고 네. 그러다가 일이 터지니까 그게 뭐 디올백 이후인지 아니면은 탄핵 이후인지 그 시점이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중요한 건 그러자 아예 돌려준 게 아니고 건진 당신이 보관하고 있어 했던 거예요. 예, 김건희 씨는 미국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거한다고 굳건히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사에도 자기는 감옥에 안 가거나 가더라도 잠깐 있다 나온다. 그래서 뇌물 나중에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한 거예요. 정말 되돌려 주려고 했으면 통일교에 되돌려 줬겠지. 근데 통일교에 되돌려 줬으면 다시 통일교에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진한테 주어둔 건데 건진도 거기 발맞춰서 거짓말 하다가 왜 이걸 내놨냐. 본인 형량을 줄이려고. 네. 건진은 이제 김건희 씨는 바로 못 나온다 이제. 그거 보고 자기 살려고 자기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 씨 배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김건희 특검팀은 기한을 연장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성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인데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구속도 되고 수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원희룡, 김선교 거기까지 가면 바로 뒤에 이제 김건희 나오는 겁니다. 이 양평고속도로는 정말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주고 보니까 인간인 이상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일가는 대통령 되면 해먹을 걸 리스트업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그런 정신을 가진 일가족이 대통령이 실제로 된 뒤에 권력을 풀로 휘두를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갖 이권에 개입했을 것이고 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김건희 특검 내부에 이제 태업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이 건은 또 합니다. 네. 새로운 특검을 발족해서라도. 어제 밝혀내신 김건희가 임그림이 앉던 어자에 앉았다 밝혀내신 의원님 모셨고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 오늘 도착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했네. 예. 이병철 변호사는 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 다시 할 수 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이 소위 이제 판사들 세계로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
오셨는데 우선 요 어자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어자부터 얘기. 정용석 사장님. 네네. 근데 아까 뭐 김건희의 뒤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김건희 옆에 있었잖아요. 예. 맞죠? 예, 경위를 옆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거를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알죠? 네네. 당신 머릿속에서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예, 의원님 갑자기 너무 목소리가 훅 들어가죠. 막 다 같이 다가 아 본인이 본인이라고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실직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안 했죠.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네. 거짓말이지. 모른다고 했죠. 네. 네. 제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그 자기들이 다 계획하고 기획을 한 건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용상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도 앉은 사람이 대통령도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저 용상에 앉은 김건희 사진을 구하러 다니다가 짝다리 사진이 나온 거예요. 짝다리 사진. 근데 용산 짝다리 사진 띄워줘봐. 용상에 앉았다는 거야.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요. 있을 거예요. 수십 장 찍었습니다. 어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저기가 어디냐면 짝다리 사진 좀 띄워요. 근정전입니다. 저기는 경회로예요. 저기는 그거 찾다가 나온 사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나온 사진이에요. 어제 찾다가. 예, 어제가 아니라 어자. 어자를 찾다가 그래서 겸공 왜 앉았대 자기가 왕도 아닌데. 겸공 뉴스특보 진짜 임금을 하고 싶은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처음에 근정전으로 갑니다. 근정전으로 갔다 경회로 들렸다가 흥복전으로 갔는데 근정전에 가면은 거기는 왕이 정사를 보는 곳 아닙니까? 정사를 보는 곳이에요. 일단은 내부로 못 들어갑니다. 내부에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용산 집무실이야. 자, 집무실이에요. 네. 자, 집무실인데 거기에 어자는요, 용상은 저 위에 올라 있어요. 대가 높아. 5개 올라가야 됩니까? 5계단. 5개 올라갑니다. 저기 계단이. 그게 아마 30에서 40cm 정도 돼요. 한 대. 저렇게 됩니다. 저 위로 올라간다. 저거 생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계단을 올라간 게 아니고 예.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옆에 길이 있어. 어디냐면 1월 오봉도가 있잖아요. 뒤에 뒤에 그림. 예. 해하고 달이 있는 뒤로 올라간 1월 오봉도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 옛날에 임금들도 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임금이 글로 가서. 자, 임금의 길로. 저 뒤에 계단을 올라간 게 아니고. 자, 앞에 있는 옆으로 이 측면에서 올라갔다는 거 보니까 1월 오봉도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단이 30cm 정도 되죠. 5개가 30cm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1m 50 이상의 그 저 대가 있는데 뒤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의자에 안 앉고 거기서 기대서 포즈를 좀 취합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누구요? 아니, 그 사진이 본 있어요? 사람을 들었나 봐. 자, 포즈를 취하고 여기저기 보다가 그리고 앉아요. 앉아서 말입니다. 앉아서 사진을 20장 이상 찍었습니다. 20장 이상.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용산 사진사와 같이 갔겠네. 사진사 데려갔지. 그게 용산 사진사 카메라에 있다는 얘기네. 사진은 찍은 건 확실히. 사진 찍었죠. 그 저기로 가기 전에 근정전 앞에는 이런 정일품, 정이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데려가는데 양산을 씁니다. 김건희가 양산을 쓰고 어제 제가 공개한 사진 하나만 더 공개. 양산? 자, 저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자기만 양산 쓰고. 자기만 양산 쓰고. 네, 저게 중요해요. 자기가 양산 쓰고 이배용은 손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아식스 운동하시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하면 앞에 정일품, 정이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배용이 역사학자예요. 뉴라이트 역사학자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야, 여기는 뭐다. 원숭이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서 저기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건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다는 거. 그리고는 옆에서 들은 사람이란 얘기인데. 이거 자 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배용 그 양반이 설명한 건 분명하고요. 네, 문화 해설사로 쓴 거예요. 네. 저분을 데려다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왜 데려갔냐면요. 최응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설명합니다. 저 사람도. 그런데 이분이 설명하는데 나중에 차담회 때 이 양반이 장관이야.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왔어. 그거 먼저 생각하고. 하여간 저희가 종감 때 이배용, 최응천 그 당시 문화재청장 두 사람을 증인 채택을 어저께 했거든요. 네. 한번 좀 그날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봐야죠. 예. 그리고 보면은 저런 왕이 쓰던 건물을 유난히 좋아했대. 여러 번 다녔대. 아니 그 대선 때 보면 윤석열이 여기다 왕자 그려놓고 저 TV 토론하는 거 보면 그때부터 우리 국민이 알았어야 된다. 019가 돈 줄 때도 왕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 보니까. 왕이라고 조선의 왕들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 그 용상 어자에 앉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가서 뒤로 해서 올라. 보통 사람은 못 앉아요. 앉으라고 해도. 아니 그 조선의 왕들이 앉는 자리에 제가 어떻게 앉습니다.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동급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어자에 앉아서 용상에 앉아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무슨 포즈를 취했대? 몰라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겠다고 갔어요. 진상은 진짜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공장장님 이게 그 다음 이듬해 보면은 종묘를 가는 종묘 예. 그 영령전이라고 이제 그 위패를 모시는 신실이 있거든요. 귀신을 모시는 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 신실이 4, 50까지 있는데 그 신실을 들기름을 그 마룻바닥을 닦아라. 그렇게 하고 CCTV다 폐쇄하고 동선 그 직원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 냉장고까지 옮겨놓고 냉장고.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자기 손님들 거기서 다과회를 했는데 신실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 모시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위패를 모시죠. 귀신을 모시는 건데 그 신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 신실 1호실은 이성계의 고조부를 모셨던 데인데 거기를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 자체가 거긴 누구도 못 들어가는 데인데 왕의 귀신과 자기가 동급인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혹시 다른 뭐 의식을 하시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들어갔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경복궁에서 이동 동선을 면밀하게 짰는데 원래는 1시간짜리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근데 길어지는데 중간에 저 흥림으로 들어와서 근정정 갑니다. 경의로에서 가고 경의로에서 흥북정 갈 때 골프 카트 탔을 거예요. 골프 카트를 타고 다녔어? 네. 그것도 카트 타고 골프 카트 나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다리 아프다고 골프 카트를 타고 다녔어? 준비했어요. 얼마나 탔는지 어떻게 탔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카트 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양산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이에요 진짜. 그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진상이다, 진짜. 기본적으로 근정전 경의로 경복전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차를 마실 수는 있으나 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불 떼려고 그랬어. 문화재에서? 네. 불 떼려고 목재 문화재 안에서 불을 떼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불 쓰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종묘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여기까지. 카트하고 불 쓰. 종묘에 냉장고까지 갖다 놨대. 거기서 불을 썼죠. 불을 썼죠. 종묘는 불을 써도 되나 보죠? 아니 그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죠. 네, 안 불을 썼다는 건 아직까지 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냉장고까지 갖다 놨다. 규모도 압도적이고 여기가 정궁이다. 역사성도 있고 분위기도 훨씬 좋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분위기도 아무도 한 적이 좋은데 여기선 불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경례로와 경복궁을 못 썼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 계엄도 반드시 김건희가 알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알았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사에서 왕이 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계엄을 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쥐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희한하게 23년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이제 9월 달 사건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고궁을 다니는 거예요. 총 11번 갔어요. 11번. 많이 갔어요. 11번.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다과회하고 이런 거는 빼면 사적으로만 간 것만 5번이 됩니다. 외국인 불러서 지금 차담회 한 것도 사적인 일입니다. 자기 손님, 개인 손님이니까. 미술 손님.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얘기해서 주최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개인적으로 하면 5번을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차를 꼭 그 왕의 건물에 가서 마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왕족이야.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시는데
경의루에서 뭘 행사를 하자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 화를 냈대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화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 뭐 공식 행사인데요, 막 얘기했는데. 김건희는 그런 데만 찾아다닌 거야. 그렇죠. 왕의 건물이니까.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그냥 막 넘어가고 왕의 의자 못 올라간다니까 높아가지고. 그런데 뚜벅뚜벅 가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국가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자기 손아귀에 쥐고 다 해보겠다. 아니 그날도 보면은 이제 슬리퍼에다 맨발로 온 거 보면 아시잖아요. 자세 좋잖아요. 자태가.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